안녕하세요. fun부중학교 2학년 학생 여러분, 현계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28강 호족의 등장과 후삼국의 성립에 대해 공부할 시간입니다. 프린트는 30페이지고요. 교과서는 100쪽에서 103쪽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세 번째 대단원도 끝을 향해 가고 있어요. 우리가 공부했던 이 통일신라와 발해의 발전이라는 세 번째 대단원의 거의 막바지 부분이거든요. 자,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내용을 한번 떠올려 볼게요. 자, 우리가 신라, 통일신라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통일신라 중대와 하대를 비교하는 게 핵심이었죠. 그죠? 무열왕의 직계 후손들이 왕위를 독점적으로 계승하면서 전제왕권이 확립되고 신라가 발전해 나가던 통일신라 중대, 그리고 그 무열왕의 직계 후손들이 왕위를 계승한다는 원칙이 무너지고 왕권이 약해지면서 진골귀족들의 왕위쟁 탈전이 시작되던 하대, 이 통일신라에서는 그 통일신라 중대와 하대를 우리가 쭉 비교해봤어요. 그죠? 왕권이 강했던 중대, 약해진 하대. 그리고 통일신라의 문화도 공부했습니다. 문화에서도 유교랑 불교, 선종, 풍수지리설을 중대와 하대로 비교했어요. 그죠? 특히 우리가 불교를 중심으로 공부했죠. 원효, 해초, 의상, 중대의 교종, 하대의 선종 이러면서 공부했어요. 그리고 발해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발해의 정치와 문화. 정치는 성립과정, 발전과정. 문화에서는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증거,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증거와 발해의 문화에서 고구려 영향을 받은 거, 당나라 영향을 받은 거, 이렇게 우리가 통일신라랑 발해를 쫙 정리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발해는 조금 건너뛰고요. 이제 통일신라 하대 있죠? 그 하대 때 우리가 통일신라가 어떻게 망가져가는가를 배웠잖아. 그지? 그 뒷이야기. 그렇게 이제 찬란했던 통일신라가 역사의 뒤로 사라지고, 이제 우리가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가 열리는 그 현장으로 가보도록 할 겁니다. 통일신라가 무너지고 새로운 역사가 나오는 그 광경으로 가는 거야, 얘들아. 그 통일신라 하대에서 이어지는 이야기예요. 다 배웠던 내용이고 간단하게 정리하는 거니까 봅시다. 신라 하대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여러분들? 중대랑 하대 비교하는, 얘들아, 신라는 크게 세 개의 시기 상대, 중대, 하대로 쪼갤 수 있어. 쪼개는 기준이 뭐야? 그 시대별로 왕의 혈통이 무엇인가였죠? 상대는 누가 왕이었죠? 성골이 왕이었죠. 근데 그 성골이 진덕여 왕을 끝으로 멸종했어. 그래서 중대에는 누가 왕이 돼야 돼? 성골이 없으니까 진골이 왕이 돼야 돼. 그 진골 중에서 왕이 된 최초의 진골 출신의 왕이 바로 누구였죠? 나당 동맹을 성공시켰던 김춘추였잖아. 그지? 그때부터 이제 김춘추가 무열왕이 되고, 그 무열왕 김춘추의 후손들만이 왕위를 독점으로 계승했던 게 중대였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가 뭐야? 그때 중대의 문제는? 그래요. 권력은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무열왕의 직계후손들이 왕위를 독점하고 권력이 누구에게만 집중돼요? 그 무열왕의 후손들에게 딸랑딸랑거리는 잘 보이는 몇몇 소수의 진골 귀족들에게만 권력이 집중되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그 권력을 받지 못한 나머지 진골 귀족들이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죠. 애초에 무열왕 김춘추의 집안은 왕이 될 수 없는 집안이잖아. 너도 진골, 나도 진골. 근데 왜 니네 집안과 너희 딸랑이들이 모든 걸 다 해먹어? 라고. 소수의 진골 귀족들이 권력을 독점하다 보니까 그 귀족들 사이에서 분열과 갈등이 벌어집니다. 무열왕, 문무왕, 신문왕처럼 카리스마 있고 능력 있는 왕들이 왕을 할 때는 문제가 안 생기는데, 띨띨한 애가 왕이 될수록 이 권력에서 소외된 귀족들의 불만이 폭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폭발했죠. 언제? 해공왕 때. 왕이 죽어버렸죠. 그리고 이제 무열왕의 후손들이 왕위를 계승한다는 그 중대의 원칙이 깨지고 뭐가 돼? 누가 왕이 돼요? 진골은 진골인데 어떤 애들? 힘센 놈이 장땡의 시대. 진골 귀족들 간의 왕위쟁 탈전, 왕위 계승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냥 이제 서로 왕하겠다고 치고받고 싸우는 하대가 펼쳐진 거예요. 하대 150년간 왕이 몇 명 바뀌었다고? 20명 바뀌었다고. 왕 한 명당 10년도 못 해먹고 8년도 못 해먹고 죽은 거예요. 그 대표적인 진골족들 간의 왕위쟁 탈전이, 왜 우리 아빠 왕 안 해줌? 김원창의 날. 왜 내 딸이 왕비 못됨? 장보고의 날. 이런 식으로 중앙에서 나라를 이끌어가야 되는 진골 귀족들이 왕위쟁 탈전과 왕위계승 분쟁으로 내분에 휩싸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중앙정부가 혼란에 빠지니까 이 중앙정부가 지방을 통제할 힘이 있어, 없어? 없잖아. 중앙정부의 지방 통제력이 약화됩니다. 왕권 약해지니까. 그죠? 자, 이렇게 중앙이 자기들끼리 싸우느라 지방을 통제 못해. 어떤 문제가 생기죠? 지방에 있는 지방관 귀족들이 누굴 쥐어짜요?
백성들, 농민들을 쥐어짭니다. 그리고 견디다 못한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켰죠. 적고적외난, 원종과 애노이난 이런 게 있었다라고 했어요. 이런 혼란한 틈을 타서 누가 성장했죠? 그쵸. 새로운 세력이 성장을 합니다. 호족. 지방에서 성을 쌓고 군대를 기르고 그 지방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행정, 세금 같은 그런 지방을 실질적으로 통치하면서 스스로를 성주와 장군이라고 부르던 지방의 독립적인 세력, 호족. 그리고 원래 신라 중대까지만 해도 왕권과 결탁해서 왕권을 뒷받침하면서 왕의 행정적인 조언자, 왕의 정치적인 조언자, 그 행정 실무를 담당하면서 왕의 정치적인 조언자가 되었던 육두품. 근데 하대 와서는 자기를 도와주는, 자기를 서포터 해주던 왕의 힘이 약해지면서 누구에게 미움받았어요? 진골 귀족들에게 미움을 받았죠. 그리고 정권에서 밀려났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신라를 새롭게 바꿔보려고 했지만, 새로운 정치 이념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그래서 육두품들이 누구랑 손을 잡아요? 호족과 손을 잡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 호족과 육두품이 연계해서 반신라적인 경향을 나타낸다. 그리고 이들에게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를 열어주려면 여러분들 말했죠. 힘만 있다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지 않아. 새로운 시대가 열리려면 뭐가 필요해? 새로운 사상, 목표, 이념, 방향성, 뭔가 새로운 그 목표가 딱 제시돼야 될 거 아니야. 이들에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는 새로운 사상도 유행을 했죠. 그게 바로 뭐였죠? 선종. 참선과 수양을 강조하면서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 진골 귀족의 권위를 무너뜨렸던, 호족들이 좋아했던 선종. 풍수지리설. 자연환경이 인간의 운명에 영향을 준다. 근데 신라의 수도인 경주는 그 좋은 기운이 약발이 떨어졌다. 이제 그 새로운 기운은 어디로? 지방에서 새롭게 흐르고 있다. 야, 너도 왕이 될 수 있어. 너도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유교. 사람을 골품, 신분이 아니라 능력을 가지고 뽑아야 한다 했던 능력 위주의 새로운 정치 이념. 이렇게 선종, 풍수지리설, 유교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사상적인 기반이 되었죠. 다 공부했던 거야, 얘들아. 진골 귀족들의 왕위쟁 탈전, 중앙정배 지방 통제력 약화, 새로운 세력 육두품과 호족의 성장, 새로운 사상의 유행. 이건 다 공부했던 기본적인 뼈대였어요. 그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신라, 중앙정부의 힘은 약해지고요. 지방에서 누가 성장합니까? 새로운 시대를 꿈꾸던, 신라를 무너뜨리고 내가 다음, 내가 이 다음 새로운 역사, 새로운 시대를 열어낸 주인공이 되겠다라고 새로운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대선 후보가 등장을 하는 거죠. 새로운 시대를 열 주인공은 나야 나라고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후삼국 시대예요. 왜 후삼국이냐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제일 먼저 신라 정부의 반기를 들었던 거는 지방의 군인이었던 견훤이에요. 견훤. 이 사람은 그 지방의, 그 전라도 지방을 지키는 신라의 장군이었어요. 근데 이제 신라 중앙정부가 혼란에 빠지니까 지방에서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을 모아서 이제 새로운 나라를 만드니 그게 바로 후백제입니다. 견훤도 대표적인 호족이에요. 자, 후백제가 가장 먼저 만들어집니다. 이름이 후백제인 거는 백제를 계승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다고요? 신라의 장군이었던 견훤이 어디서 만드느냐? 여러분, 여기 지도 똑같죠? 여러분 프린트에 있는 지도랑 똑같은 지도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거기 지도에 보시면은 여기 후백제 완산주라고 하는 데가 있죠. 오늘날의 전주입니다. 전주 비빔밥 유명하잖아. 거기에요. 이 완산주, 전주 지방에서 후백제를 만듭니다. 자, 견훤이 어디서? 완산주라고 하는 곳에서, 전주, 오늘날의 전주에서 백제를 계승했다라고 하는 후백제를 만들어요. 실제 이 견훤이 나라를 만들면서 즉위식에서 뭐라고 했냐면 옛 의자왕, 신라와 당나라에게 멸망해서 당나라로 끌려간 백제의 마지막 왕, 의자왕의 한을 내가 풀어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 충청도랑 전라도 옛 백제 땅에서 나라를 건국했고, 옛 백제 사람들이 견훤에게 열광적인 지지를 보냅니다. 쌤! 분명 선생님이 신라 삼국통일 공부할 때요, 신라는 민족 융합 정책, 4만 1통 의식을 가지고 막 구주, 구서당 이렇게 해가지고 그 옛 고구려나 백제 사람도 함께 끌어안았다며요. 근데 왜 애들이 백제를 계승하는 견훤을 지지해요? 이미 한 나라로 통합된 지 한참 지났는데. 이게 참 한계인 게, 신라가 얘들아 처음에 딱 통일했을 그때는 우리가 그 배웠던 것처럼 막 구서당, 중앙군의 백제인도 끌어들이고 고구려인도 끌어들이고 구주를 만들 때도 백제 땅에 3개, 고구려 땅에 3개 해가지고 처음엔 되게 잘 내주는 것 같았다?
근데 이 신라 사회가 점차점차 이 하대로 넘어오고 혼란에 빠지면서 봐봐, 진골귀족들이 자기들끼리 밥그릇 싸움하기도 바쁘잖아. 근데 과연 옛날 백제 사람, 고구려 사람을 챙겨줄까? 안 챙겨주는 거예요. 다시 차별이 시작된 거야. 그래서 그 차별에 원한을 많이 가지고 있어, 사람들이. 그래서 그래, 신라놈들은 안 되는구나. 옛날 백제 시절일 때가 좋았는데 라고 사람들이 옛날 백제를 그리워할 때 그걸 딱 이용한 거야. 우리는 백제의 후예 아닙니까? 이러면서 이제 지역 감정을 건드리는 거죠. 오늘날에도 그러잖아. 항상 국회의원 선거할 때 봐봐. 여러분 안산에서 국회의원 나오면 저 안산 선부중 출신입니다, 여러분. 저 선부중 출신이에요. 저 안산 안산의 강서구 출신입니다. 안산의 아들입니다. 이러고 막 자기 지역을 내세우잖아. 이거 똑같은 거야. 내가 너희 백제인들의 한을 풀어주겠다. 백제인들이여 나를 따르라 이러는 거야. 사실 견훤은 백제랑 아무 상관없어요. 상관없어, 얘들아. 그냥 갖다 붙인 거예요, 지가. 아무튼 자, 그렇게 후백제가 만들어집니다. 자, 순서 얘들아. 제일 먼저 누가 만들어져? 후백제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멸망은 좀 이따 하고요. 그 다음에 등장했던 새로운 다음 타자가 바로 누구냐? 궁예예요, 궁예. 여러분이 요즘 짤방 유튜브에서 콜록콜록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는가? 시시 옵니다 전화 저놈을 때려 죽여라 하는 그 짤방 있죠, 여러분들. 나는 관심법이다 이러고 했던 그 김영철 아저씨가 안대 끼고서 옷만이 마음을 한 아저씨잖아. 그게 궁예예요, 궁예. 그 궁예가 후고구려 만듭니다. 자, 이름을 알 수 있죠. 견훤의 후백제가 백제를 계승했다라는 명분으로 나라를 만들었다면, 옛 백제 땅에서 궁예는 당연히 누구를 계승했다 그럴까? 나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다 라고 스스로를, 나는 이제 고구려의 후예다, 내가 이 고구려인들의 한을 풀어주겠다 라고 하면서 고구려를 계승했다고 하는 후고구려를 만듭니다. 어디서 만드느냐, 여러분들. 자, 일단 누가 만들었다고, 얘들아? 이걸 노란색으로 쓰는 게 좀 더 표시가 잘 되겠네요. 궁예가, 위에도 노란색으로 바꿔놓을게요. 자, 궁예가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왕건의 도움을 받아서. 이 왕건이라는 사람, 왕건도 대표적인 호족이거든. 왕건의 도움을 받아. 이 왕건의 근거지가 어디였냐면은 여러분들 여기 오늘날의 개경지방에 여기가 왕건의 고향이거든요. 왕건의 근거지야. 왕건은 여기에 근거지를 둔 호족이었어. 근데 이제 궁예랑 힘을 합쳐서 후고구려를 만든 겁니다. 자, 봅시다. 아무튼 궁예가 왕건의 도움을 받아서 왕건의 고향인 그 송악, 개경에 이제 만든 나라가 후고구려야. 딱 영토도 어때요? 옛날 고구려 땅이잖아, 그치? 옛 경기도 강원도, 옛 고구려 땅에서 일하는 거야. 궁예가 똑같은 말 했어요. 나도 고구려의 한을 풀어주겠다. 내가 너희 멸망한 고구려 유민들의 한을 풀어주겠다. 나는 고구려의 아들이다. 웃긴 거야. 여러분, 백제인들아 나를 따르라. 난 백제의 아들이다. 고구려인들아 나를 따르라. 난 고구려의 아들이다. 참고로 궁예랑 견훤은 백제 고구려랑 1도 관계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그 사람들의 지역 감정을 건드려서 후백제가 만들어지고 후고구려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래서 뭐야? 다시 신라가 몇 개로 쪼개진 거야? 3개로 쪼개진 거잖아. 신라, 봐봐. 신라, 후백제, 여기 내가 안 적었네요. 후고구려. 이렇게 신라가 다시 3개로 쪼개진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삼국시대다 라고 해서 후삼국이라고 우리가 그러는 거예요. 후백제, 후고구려, 신라 3개로 쪼개집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먼저 변화가 생긴 거는 여기 후고구려예요. 궁예가 얘들아 처음에는 진짜 인기가 많았어요. 궁예가 그 엄청 검소하고 저 백성들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아껴주고 해가지고 백성들이 살아있는 부처님이다. 궁예는 그냥 사람이 아니라 우리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해주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미륵 부처님이다 해가지고 막 궁예를 떠받들었어, 사람들이. 궁예가 그만큼 그 인품이 좋았어요. 근데 사람이 여러분들 한강 주변에서 어화둥둥 해주면 어쭈쭈 해주면 사람이 교만에 빠지잖아. 궁예도 좀 이상해지는 거야. 나 어쩌면 나 진짜 미륵이 아닐까? 나도 왠지 그런 것 같아. 진짜 나는 인간이 아니라 이 세계를 구하기 위해서 내려온 미륵 부처. 나는 살아있는 신이다. 내가 바로 살아있는 부처다. 라고 과대망상증에 빠지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부터 막 궁예가 나는 미륵 부처다 해가지고 맛이 가요. 그래서 막 그 불교 행사 있죠. 나는 미륵 부처다. 나 같은 신이 그냥 평범한 궁궐에서 지낼 수 없다. 궁궐도 멋들어지게 짓고요. 막 길 갈 때 장난 아니야. 막 금으로 된 옷을 입고서 그 어린 꼬마랑 어린 여자아이들을 딱 행진할 때, 원래 부처님 행진할 때는 어린아이들이 막 나온다 그러거든요. 그 어린아이들이 연꽃, 불교 상징하는 꽃 있잖아. 연꽃을 막 뿌리면서 미륵 부처님 행사입니다. 미륵 부처님 지나가십니다.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완전히 맛이 갔어요. 그리고 세금도 엄청 없고 백성들 엄청 괴롭혀. 농민에 대한 지나친 조세 수치. 거기다가 나는 미륵이다. 너희의 마음을 꿰뚫는 살아있는 신앙에서 미륵신앙. 나는 부처다. 너희의 마음을 알 수 있다. 관심법이라고 그래요. 나는 살아있는 미륵 부처니까 너의 눈만 바라봐도 너의 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안다. 딱 보면 알아. 여러분 부모님이 말을 많이 하죠. 야, 딱 보면 알아. 거짓말 하지 마. 이런 말 하잖아요. 그걸 진짜 진지하게 정치에 써먹은 거야. 그래서 그 짤방이 진짜, 여러분 그 짤방이 진짜 있었던 일이야. 조회를 하는데 신하 하나가 하니까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느냐. 기침을 하는 걸 보니 내 관심법으로 너의 마음을 보니 너의 마음에는 마구니가 가득하다. 그래서 넌 기침을 한 거다. 넌 마구니니까 때려 죽여야겠다. 하고 진짜 그 조회하다가 애를 때려 죽였어요, 신하를. 얘들아, 너네가 궁예를 모시는 신하야. 이런 정신 나간 개또라이를 믿을 수 있겠어요? 맨날 관심법으로 보나니 너는 마구니가 꼈구나. 죽어라. 이러는 애야. 아무도 그러니까 신하들이 도저히 궁예를 왕으로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 자기도 죽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 궁예를 따르던 호족들이 저런 미친 또라이를 왕으로 섬길 수 없다. 새로운 왕을 모시자. 근데 그 새로운 왕으로 누구 택했을까? 궁예를 도와서 후고구를 만들었던 이송학의 대표적인 호족 왕건. 왕건에게 찾아간 거야. 그래서 당신이 우리의 새로운 왕이 되어주십시오. 저런 또라이, 미친 또라이를 왕으로 섬길 수 없습니다. 당신이 왕이 되어주십시오. 해가지고 호족들이 왕건을 추대해가지고 궁예를 몰아내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요. 그게 바로 궁예를 몰아내고 만든 나라. 이 후고구를 계승해서 왕건이 궁예를 몰아내고 나라 이름을 고려로 바꿉니다. 사실 후고구려나 고려랑 똑같아요. 그냥 고구려란 뜻인데 비슷합니다. 아무튼 농민에 대한 지나친 조세 수치야 미륵신앙, 관심법, 옷만이 밤매움, 짐은 미륵이니라 이짓거리 하다가 결국에는 호족의 포섭을 실패하고 궁예는 쫓겨나게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자, 그럼 봐봐. 이제 결국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지금 후왕국 누구야? 신라. 얘들아, 신라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 신라는 간판만 남았어요. 망하기 일보 직전이야. 실질적으로 이제 누구와 누구의 싸움이죠? 궁예는 또라이 짓 하다가 결국 신하들에게 쫓겨나서 죽었어요. 궁예가 얼마나 비참하게 죽었는지 아니? 왕건이 이제 그 반란 일으켰을 때 막 궁으로 쳐들어왔잖아. 궁예가 이제 막 도망가다가 그 막 밤새서 도망가다가 배가 너무 고프잖아. 도망가다 보니까. 보리밭을 지나다가 그 백성들이 논파지은 보리밭에서 떨어진 이삭을 훔쳐먹다가 농민들이 발견한 거야. 이거 미친 왕이다! 궁예다! 해가지고 농민들이 몰려가지고 궁예 때려 죽였어요. 참, 그 사람이 참 그렇죠. 근데 백성들이 살아있는 미륵부처님 했던 그 궁예가 백성들의 손에 맞아 죽은 거예요. 아무튼 궁예는 탈락! 이제 누구야? 고려의 왕건과 후백제의 견훤. 이 둘이 이제 격돌하는 거야. 왕자의 게임인 거죠. 과연 새로운 시대를 여는 주인공은 누가 될 것인가? 후백제의 견훤이냐? 고려의 왕건이냐 해서 이 둘이 이제 딱 붙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승자는 누구였느냐? 고려의 왕건이었어요. 왕건. 자, 여러분 우방국의 통일 과정을 볼게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 왕건이 이겼느냐? 여러분 이 여러분은 승자만 기억을 해서 왕건이 처음부터 유리했을 거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군사력만 따지면 후백제의 견훤이 고려의 왕건보다 압도적으로 강했어요. 에? 쌤 왜 그래요? 땅은 고려가 훨씬 넓잖아요 할 수 있는데 얘들아 실제로 차지한 땅을 봐봐. 고려가 차지한 땅이 넓어 보이지만 실제로 강원도는 농사짓기 좋은 땅이 아니죠. 강원도는 옛날에 있으나 마나야. 실제로 고려에서 힘이 될 만한 땅은 경기도밖에 없어. 근데 후백제가 차지한 땅은 어디예요? 우리 한반도에서도 가장 넓고 평야감하고 농사가 잘 되는 충청도랑 전라도잖아. 여기가 완전 알짜배기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땅에서 나오는 군사력과 인구수는 후백제가 고려보다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여러분들 실제로 전쟁할 때도 후백제의 견훤이 왕건을 몇 번을 죽일 뻔해. 왕건이 실제로 후백제의 견훤한테 아버지라고 상부라고 불렀어요. 하도 위험하니까 막 포위당했을 때는 아버지 제발 용서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막 빌기도 하고 그러기도 했어요. 근데 그렇게 힘으로는 상대가 안 되는 고려 왕건이 어떻게 후백제의 견훤을 이겼느냐? 항상 역사는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야. 봐봐, 일단 볼게. 자, 여러분 일단 봅시다. 후삼국의 통일 과정 볼게요. 일단 고려가 건국됩니다. 원래 후고고려였다가 궁예를 몰아내고 왕건이 고려를 건국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여기 생략돼 있지만 여러분 역사책에는 안 나오지만 왕건이 진짜 고생 많이 해요. 여러분 그 팔공산이라고 알아요? 팔공산? 그게 뭐 어떤 거냐면 왕건이 견훤에게 포위당해가지고 죽을 위기에 처한 거야. 싸울 때마다 지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했냐면은 당시 그 왕건의 부하 중에 그 이름이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네. 신순겸 맞아. 신순겸 맞죠? 그 신순겸이 왕건한테 도망치시라고. 제가 전하의 옷을 입고 전하인 척 하겠습니다. 지금 밖에는 견훤의 군사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전하의 옷을 입고 전하인 척 하겠습니다.
전하는 그 틈을 타서 도망가십시오. 하고 신순겸이 그 8명의 신하들과 왕건의 옷을 입고서 전쟁터에 나가서 막 싸운 거야. 그러니까 후백제군이 왕건이다 왕건이다 이래가지고 막 잡으러 온 거야. 그 틈을 타서 왕건이 도망갔어. 그래서 8명의 공신이 죽은 산이라 그래서 팔공산이에요. 그런 식으로 왕건한테 싸웠다면 깨진 거야. 그래서 왕건이 실제로는 나 안 되나? 항복해야 되는 생각도 했었대. 난 견훤에게 안 되나 봐. 할 정도로 좌절에 빠졌는데 후백제가 자기 스스로 무너져 버립니다. 견훤은 여러분들 싸움은 기가 막히게 잘했지만 호족들을 포섭할 줄 몰라. 얘들아, 이거 미리 얘기할게요. 이 새로운 시대를 여는 주인공은 나중에 말하겠지만 새로운 시대가 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당시 시대가 요구하는 걸 들어줘야 돼. 하나는 백성들의 삶이 어때요 지금? 이 얘들아, 신라 하대의 진골기족들의 왕위쟁탈전과 그 백성들에 대한 가혹한 수치로 백성들의 삶이 정말 힘들었잖아요. 그죠? 이 새로운 시대를 열 사람은 이 고통받는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켜줘야 돼. 민심을 얻어야 돼요. 그죠?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켜주는 그런 포용력이 필요합니다. 신라 하대 백성들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죠? 그 고통받는 백성들의 삶을 어루만지는 민생 안정을 이룩해야 돼요. 또 하나, 지금 여러분 신라 하대가 무려 150년 동안 지속됐죠. 그죠? 150년간의 분열기, 150년 동안 지방에서 호족들이 내가 왕이요 내가 왕이요 라고 호족들이 지방에서 날뛰고 있어. 얘들아, 지방 분열도 1, 2년이면 몰라도 얘들아 150년 동안 호족들이 지방에서 날뛰고 있어. 그러면 그 호족들을 무시하면 돼? 안 돼? 안 돼. 어쨌건 150년 동안 지방에서 왕처럼 지낸 애들이 여기 봐봐. 얘들아, 너네 이 견훤이랑 궁예랑 왕건만 호족이 아니야. 실제로 지방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호족들이 있어요. 고려건 후백제건 겉으로는 하나의 나라지만, 겉으로는 왕건의 고려, 견훤의 후백제지만 실제로는 이 안에 수십 명, 수백 명의 호족들이 있어. 그 호족들이 힘을 합쳐 만든 나라예요. 그럼 당연히 누구를 끌어안아야 돼? 그래, 그 자기 나라에 있는 150년 동안 지방에서 왕처럼 지낸 그 호족들을 하나로 끌어안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포용력이 있어야 돼. 아래로는 누구를 포용해야 돼요? 고통받고 힘들어하던 백성들을 포용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고요. 위로는 누구의 마음을 얻어야 돼? 지방을 지배하고 있는 실질적인 지방의 지배자인 호족들의 마음을 얻어야 돼. 즉 과제는 2가지입니다. 민생 안정, 호족 통합. 그거를 해야만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는 거야. 근데 견훤은 그게 안 된 거예요. 싸움은 기가 막히게 잘해. 백전백승의 명장이야. 근데 궁예도 그랬잖아요. 백성들을 너무 괴롭힌 거야. 백성들의 그 고통받는 삶을 공감해주지 않고서 백성들을 세금 엄청 뜯어먹었고요. 그리고 자기가 싸움을 잘하니까 교만해가지고 호족들을 너무 찍어두는 거야. 궁예도 그랬잖아. 호족들 온만이 반매온 관침법 죽어라 이러고, 견훤도 밑에 있는 호족들을 제대로 대접해주지 않아. 근데 왕건은 싸움은 좀 못하지만 사람이 엄청 겸손하고 덕이 넘쳤어요. 백성들의 삶도 엄청 신경 썼고요. 호족들도 어떻게든 끌어안으려고 그랬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누구에 끌릴까? 이미 미친 또라이 궁예는 죽었고, 싸움만 잘하고 자기만 아는 견훤에게 끌릴까? 좀 사람이 모자라더라도 사람들을 끌어안을 리더십 있는 왕건에게 끌릴까? 점점 백성들이나 호족들이나 누구에게 마음이 가는 거야? 왕건에게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견훤이 실수를 저지릅니다. 견훤이 아들이 당시 3명 있었어요. 근데 첫째 아들은 신검이고, 이제 셋째 아들이 다른 아들이 있었거든요? 이게 왜 이러지? 아들 이름이 뭔지 기억나나요, 여러분들? 근데 아무튼 뭐라면 할게요.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첫째 아들인 우리가 본처의 아들이 있어서 첫째 장자가 있었거든. 신검이에요, 신검. 원래 얘가 왕이 돼야 돼. 장남이고 그 첫째 부인의 아들이잖아. 근데 견훤이 늙음하게 젊은 여자를 첩으로 들인 거야. 그리고 이 젊은 아들에게서, 그러니까 젊은 그 여자에게서 얻은 첩의 자식 있죠? 막내. 얘가 이뻐 보이는 거야. 그래서 얘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견훤이. 당연히 누가 열받아? 첫째 아들인 신검이가 열받겠죠? 그래서 첫째 아들인 신검이가 뭐야? 내가 장남인데 왜 나 말고 저 배다른 동생 저 첩의 자식을 왕으로 세운다는 거지? 하고 반란을 일으켜서 견훤을 몰아내고 아버지를 몰아내고 견훤을 몰아내고 견훤을 절에 가둬버려요. 금산사라는 절에 견훤을 가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된 거야. 그러니까 아들한테 좀 꺼낸 거예요, 견훤이. 후백제의 내분. 근데 견훤도 웃긴 게, 그래서 자기 아들이잖아. 근데 아들에게 너무 열받았는지 어디로 도망가냐? 고려 왕건에게 투항해요. 내 아들이 나를 몰아냈다. 이 아들을 용서할 수 없다. 왕건, 나 너한테 항복할게. 날 받아줘. 하고 견훤이 도망쳐가지고 고려로 도망을 친 거예요. 왕건이 지금 완전 떼땡큐지, 그지?
그 상대하기 힘든 후백제가 알아서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 꼬라지를 보던 후백제의 호족들이 다 어디로 투항할까? 견훤이 도망가는 순간 후백제의 호족들도 아, 이 나라에 희망이 없구나 해서 다 왕건에게 투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꼴을 보던 누구? 신라도 누구에 항복해야겠다? 왕건에 항복해야겠다. 그래서 그런 게 여러분 신라가 무시하면 안 되는 게요. 그래서 신라는 얘들아 청년의 나라잖아. 근데 후고구려의 궁예나 후백제의 견훤이나 실수한 게 뭐냐? 백성들도 포용 못하고 호주도 포용 못했지만 얘들이 또 한계가 뭐냐면 둘 다 고구려의 한을 풀어주겠노라, 백제의 한을 풀어주겠노라. 그 한을 풀려면 누굴 때려야 돼요? 백제랑 고구려를 멸망시킨 신라를 때려야 되잖아. 그래서 후고구려의 궁예나 견훤의 그 백제나 후백제나 신라를 엄청 괴롭혔어. 특히 얘들아 후백제 견훤은 신라 경주로 쳐들어가서요. 신라 경주로 쳐들어가서 왕을 죽여. 왕을 죽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왕을 세우기도 하고 막 그 신라 막 수도를 약탈하고 심지어 견훤이 여러분들 그 신라 왕을 죽이고 왕비를 강간해가지고 왕비가 자살까지 했어요. 그 정도로 신라를 깽판 쳤단 말이야. 그러니까 신라인들의 마음이 이 난폭한 후백제랑 견훤에 가지 않는 거야. 근데 그에 반해서 왕건은 신라를 끝까지 친구로 대합니다. 아까 내가 왕건이 죽을 뻔했다 그랬죠? 그 죽을 뻔한 게 왜 그런지 알아? 견훤이 신라 쳐들어가서 신라의 그 수도를 불지르고 왕을 죽이고 깽판 치는 걸 보고 신라가 왕건 도와주세요 하니까 왕건이 신라 도와주러 갔다가 고세 그렇게 죽을 뻔한 거야. 얘들아 너네가 신라가 얼마나 고맙겠니? 자기를 도와주려다가 죽을 뻔 하기까지 한 거야. 그러니까 죽음을 무릅쓰고 자기를 도와주러 온 사람이야. 그래서 견훤이 투항하자마자 신라도 넙죽 왕건에게 엎드립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항복해 온 거예요. 알아서. 아무튼 여러분 말이 좀 길었는데 이제 스토리였어요. 제가 스토리였어요. 자, 정리하자면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제일 먼저 만들어진 건 누구다? 견훤의 완산주에서 여러분 자 이것만 기억합시다. 팩트만 기억하면 돼요. 간단합니다. 견훤이 완산주에서 후백제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궁예가 왕건의 도움을 받아서 송악에서 뭘 만들어? 후고구려를 만들었어. 그치? 자, 후백제, 후고구려. 근데 궁예가 미친 짓거리 하다가 왕건에게 쫓겨났습니다. 이러부터 시작이야. 왕건이 궁예를 몰아내고 고려를 건국했어요. 그 중간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왕건 죽을 뻔하고 우왕우왕 이러고 있었는데 견훤의 이런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정치로 인해서 결국 후백제가 내분에 빠지고 견훤은 아들내미에게 쫓겨납니다. 그 견훤이 어디로 투항해요? 고려로 투항해요. 왕건도 보통 사람이 아닌 게 견훤 때문에 몇 번을 죽을 근데 그 병든 견훤, 아들에게 쫓겨나가지고 별 볼 일 없는 늙은이가 된 견훤이 왕건에 항복할 때 왕건이 아버지 이제 오십니까? 라고 하고 진짜 그 와가지고 아버지의 예우로 맞이해요. 그 견훤이 아이고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러니까 제가 예전에 당신을 아버지로 모시기로 했지 않습니까? 전 그 거짓말 아니었습니다. 전 정말 당신을 아버지로 존경합니다. 하고 견훤을 다 아버지의 예로 대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의 진짜 아들에게 쫓겨났는데 평생을 자기랑 싸운 왕건이 자기를 아버지라고 불러주는 거야. 견훤의 마음이 완전 녹아내린 거예요. 그걸 보고 누가 다급해져? 신라가. 뭐야? 신라도 원래 항복하려고 했어. 근데 견훤이 먼저 항복해버린 거야. 그래서 뭐야? 나 빨리 항복해야겠다 이래가지고 견훤 또 봐봐. 평생을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견훤마저도 아버지의 예로서 대해주는 걸 보고 신라도 왕건이라면 우리를 받아줄 것이다. 그래서 신라도 바로 왕건에게 항복해요. 고려의 친신라 정책 덕분에 견훤이 항복해오고 신라가 항복을 해옵니다. 이제 누구밖에 안 남았어? 후백제밖에 안 남았죠? 근데 말했잖아. 견훤이 항복한 순간 후백제 끝난 거야, 얘들아. 실제로 이제 그 왕건이 마지막으로 후백제만 남았잖아. 후백제를 멸망시키려고 딱 전쟁을 선포합니다. 전쟁을 선포하는데 그 고려의 선봉에 누가 서냐? 견훤이 섰어요. 견훤이 부탁해서 왕건한테 내 이 못된 아들놈, 내 평생을 바친 후백제를 나에게 뺏어간 내 아들놈 용서할 수 없다. 전하, 왕건, 나를 선봉에 세워주세요. 내가 선봉에 서서 후백제로 서져가겠습니다. 후백제는 내가 만든 나라입니다. 내가 선봉에 선다면 후백제 군사들은 알아서 항복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 실제로 후백제를 멸망시키러 가는 그 고려의 선봉에 견훤이 갑옷을 입고 섰어요. 그래서 딱 전쟁이 일어나니까 얘들아 후백제가 만만한 나라가 아니야. 근데 후백제 군사들이 딱 싸우려고 가보니까 앞에 누가 있는 거야? 자신들의 황제, 초대 황제인 견훤이 딱 있는 거야. 그 어떤 후백제 군사가 견훤에게 칼을 건네시켰어요. 진짜 딱 견훤이 앞에 나오자마자 후백제 군사들이 알아서 도망가. 나는 황제 폐하에게 칼을 건넬 수 없다. 해가지고 후백제가 진짜 허무하게 무너져요. 그리고 신검은 어떻게 됐을까? 아버지를 몰아낸 신검. 근데 왕건도 진짜 이거 좀 웃긴 게 왕건이 신검도 용서해줘요.
신검도 용서해줘. 견훤이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내가 당신한테 왜 항복했냐고 와 하다가 이제 견훤 화병에 걸려주고, 그리고 나중에 신검도 죽이긴 죽여요. 처음에 남들이 볼 때는 용서해주는 척 한 거야. 그래서 나중에 다 죽어요. 아무튼 후백제 멸망, 후삼국 통일. 그러니까 간단해요. 고려 건국, 견훤의 항복, 신라의 항복, 후백제 멸망, 삼국 통일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왕건은 본인의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기보다는 포용하는 리더십, 모두를 끌어안는 그 덕으로서 이긴 거예요. 칼보다 강한 건 사랑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아무튼 삼국 통일의 의의, 스토리 이러는데, 신라의 삼국 통일과 비교했을 때 신라는 당나라의 도움을 빌렸지만 왕건은 혼자 힘으로 통일했죠. 외세에 도움이 없는 자주적인 통일. 그리고 옛 삼국 출신의 세력과 발해 유민도 수용했다. 여러분 기억나죠? 발해가 멸망한 다음에 그 발해 유민들이 고려로 넘어왔다 그랬죠. 그 발해 유민들을 받아들였잖아. 왜? 발해도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 우리도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 우리는 형제. 이래서 실질적인 민족의 재통일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제가 이거 안 적었는데 이거 좀 죄송합니다. 왕건의 고려 건국. 제가 말로 해가지고 빼먹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신라가 무너진 이유가 뭡니까? 그 권력은 조화와 균형인데 진골貴族들이 모든 권력을 독점하다 보니까 지방의 호족과 육대품들이 불만을 가진 거잖아. 고려는 그 중앙의 소수의 세력을 몰아내고 지방의 호족과 육대품들이 함께 만든 나라예요. 즉, 얘들아 봐봐. 정치에 참여하는 폭이 늘어난 거야. 예전에는 진골貴族몇 명이서 권력을 다 가졌지만 이제는 호족과 육대품들이 모두 함께 만들고 모두 권력을 나눠 가지는 거잖아요. 그죠? 정치에 참여하는 세력이 확대된 겁니다. 정치에 참여하는 세력이 확대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쨌건 삼국통일의 의 정치 세력이 확대되었다. 진골 소수의 진골 귀족들에서 지방의 호족과 육두품이 참여해서 만든 나라가 되면서 정치에 참여하는 폭이 넓어졌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왜 되게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남는 내용이 뭐죠?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좀 그래요. 스토리는 되게 막 장황한데 내용으로 추리면 얼마 안 됩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 신라 하대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이건 다 공부했죠. 소수의 진골들의 권력 독점으로 인해서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면서 진골貴族들 간의 왕위쟁 탈전, 왕위계승 분쟁이 벌어지게 되고 중앙정부가 지방을 통제하지 못하니까 농민들은 반란 일으키고 그 틈을 타서 지방에서 새로운 세력인 호족이 성장하고 그 호족들을 누가 도와줘? 육두품이 도와주면서 신라를 무너뜨리려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그런 새로운 시대를 여는 사상이 바로 선종 풍수지리 유교였어요. 자, 신라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보자. 누가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경쟁에서 3명의 후보가 등장을 합니다. 누구였죠? 후백제를 세운 견훤, 후고구려를 세운 궁예, 그리고 그 궁예의 뒤를 이은 왕건이었어요. 자, 순서로 따지면 제일 먼저 여러분 나라의 문을 여는 건 어디예요? 제일 먼저 나라가 만들어진 건 후백제예요. 견훤이, 얘들 이거 좀 알아둬야 돼. 후백제의 위치랑 누가 뭘 만든 거 알아둬야 돼. 견훤이 옛 백제 땅, 전라도 전주, 완산주에서 후백제를 건국을 했습니다. 첫 번째. 그 뒤를 이어서 누가? 궁예가 송악에서 왕건의 도움을 받아서 후고구려를 만들었어요. 자, 후백제, 후고구려 딱 존재했습니다. 다만 견훤이건 궁예건 여러분들 뭘 못했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주인공이 꼭 가져야 하는 거. 새로운 시대를 연다는 건 그전 시대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거야. 어떤 문제가 있죠? 백성들의 삶이 힘들다.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켜야 한다. 민생 안정. 그리고 150년 동안 지방에서 왕처럼 지냈던 그 호족들을 어떻게든 끌어안아야 돼. 민생 안정, 호족 통합. 이 두 가지의 과제가 새로운 시대를 여는 과제예요. 근데 둘 다 그런 면에서는 실격입니다. 둘 다 백성들을 배려하고 백성들을 보호해주지 않았고요. 호족들을 포섭하지 않았어요. 궁예, 관심법, 미륵신앙으로 그 호족들을 괴롭히다가 결국 왕건에게 쫓겨났죠. 그죠? 그리고 이제 봐봐. 후백제, 후고구려. 그리고 뭐? 고려가 만들어진 거야. 궁예를 몰아내고 왕건이 후고구려를 이어서 고려. 간판만 바꿔 낀 거예요. 고려로 바꿔 낀 겁니다. 자, 그리고 초반에는 굉장히 불리했다. 하지만 견훤의 그런 폭력적인 정치로 인해서 점점 사람들의 마음이 누구에게 몰려와? 왕건에게 몰려와.
견훤이 여러분들 너무 포악했어요. 실제로 생각해봐. 아무리 그래도 야 신라에 쳐들어가가지고 왕비를 강간하고 왕을 죽인다는 게 말이 돼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견훤은 점점점 주변의 호족과 백성들의 마음을 잃어가는데 결정적으로 그 후계자 문제 때문에 아들에게 이제 배반당하고 쫓겨났죠. 그리고 견훤이 그 분노를 못 이겨서 왕건에게 투항을 합니다. 왕건은 견훤을 극진한 예로 받아들여요. 그걸 보고 누가 안심하죠? 신라가 왕건에게 항복하면 미래가 보장될 것이다. 신라마저도 왕건에게 고려에게 항복을 합니다. 고려 건국 이후에 견훤이 먼저 투항하고 신라가 항복을 해요. 그동안 고려의 햇볕 정책이 빛을 발한 거죠. 그리고 후백제는 허무하게 멸망한다 그랬죠. 견훤은 자기 손으로 만든 나라를 자기 손으로 없앤 거야. 후삼국이 통일됩니다. 후삼국의 통일의 의인데 사실 여기는 그러니까 누가 뭘 만들었냐 대략적인 순서 후백제, 후고, 고려 그리고 견훤 항복, 신라 항복, 후백제 멸망, 삼국 통일 이런 대략적인 과정이랑 좀 의의만 몇 개 알아두시면 돼요. 여기는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뒷장을 잠깐 보시면 여러분들 30페이지 뒷장 이 주제 더 알아보기 새 시대의 주인공 누가 될 것인가 해가지고 세 명의 포스터가 나와 있죠. 막강한 군사력의 승부사 견훤 오라 미륵불의 품으로 궁예 호족들이여 나에게 오라 왕건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들 가장 소름 끼치는 포스터는 궁예예요. 오라 미륵불의 품으로 죽으란 얘기죠. 여러분들 그리고 궁예가 자기 아내도 죽였어요. 아들들 보는 데서 그리고 아내 죽인 다음에 아들들도 죽여요. 때려 죽여. 그것도 누구 보는 데서 그런지 알아? 호족들 보는 데서 자기 아내랑 아이를 때려 죽인 거야. 그럼 누가 과연 그 왕을 따낼 수 있겠어요? 그죠? 아무튼 견훤도 포악했다. 견훤은 자기 밑에 따르는 호족이 하도 견훤이 호족들을 괴롭히니까 호족들도 쥐어짜니까 호족 하나가 배반을 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그 호족들의 가족들을 데려와가지고 다른 호족들 보는 앞에서 발에 힘줄을 잘라요. 자기 손으로. 날 버리면 이렇게 된다. 이런 식으로 공포밖에 휘두를 줄 모르니까 도망가는 거야 얘들아. 아무튼 사실 여기는 해줄 얘기가 되게 많은데 여기서 그만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봐봐 정리하자면 결국 이 신라가 사라지고 이제 그 신라가 황혼으로 저물고 새로운 시대를 연 주인공 결국 누가 되었다? 왕건. 그리고 왕건이 만든 고려. 이제 이 왕건의 고려가 어떻게 새로운 시대의 역사를 이끌어가는지 다음 네 번째 대단원에서는 우리가 이 고려의 역사 500년 고려의 역사를 공부하게 될 겁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